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 여단 추진위원들이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9이 정부에 불리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추진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제3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 세력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천주교에 이어 기독교계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용기 목사 부자의 재판과 관련해 조희준 씨와 혼외 자식을 둔 차영전 민주당 대변인이 결정적 증언을 예고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 여단 추천위원들이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9이 정부에 불리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추진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 전문 매체 미디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는 어제 JTBC 뉴스9의 지난 9월 5일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보도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단 추천위원들은 당일 김재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이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 방송한 것은 방송에 관한 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의견 진술차 출석한 JTBC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사건으로 시청자와 국민 요구와 관심사로서 충분히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방송사의 입장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김종철 교수의 출연은 진영과 상관없이 법학자의 입장을 듣는 차원이었고 박원순 시장은 이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초대했고 김재현 대변인은 반론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단 추천 심의위원들은 손석희 앵커가 불공정했다, 엉터리 뉴스였다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박원순 시장 대담의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펴 논란을 불어일으켰고 박원순 시장에게 경전철 도입 경위를 캐물었어야 하는데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내놓았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제3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 세력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 창당의 전 단계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창당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한국 정치에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새정치 추진위가 출범하면 속도감 있게 인재 영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창당 시점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의 말입니다.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의 핵심은 공정입니다.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함께 가능성의 평등을 담보하며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탱해주는 중심 가치입니다. 복지는 해석과 방법 논쟁으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복지는 이념투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실질적 복지로 삶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또 평화는 인권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정의와 복지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사재단과 신부들에 대해서까지도 종북몰이를 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정부 여당을 강력 질타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문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카톨릭 의원 신도회가 개최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원 미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었다며 미사에서 한 사제의 강론에 대해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수사를 한다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전 세계 카톨릭의 공분을 사는 일이 아닐까 싶다며 부끄러운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가톨릭 의원 신도회 기원 미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도 새누리당의 천주교에 대한 종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의구현사재단 전주교구는 방북 전력이 있는 문규현 신부가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체 천주교단 및 천주교 신자의 극히 일부의 극좌분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의도는 여당 전체를 자극해 대선 불복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아직은 대선 불복 프레임에서 머뭇거리는 민주당을 더 극한 투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도 박창신 신부는 종교 방패 뒤에 숨었고 민주당은 박 신부 뒤에 숨었다며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부정한 박 신부의 궤변에 동의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천안함 전사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대한민국을 조롱한 박 신부 생각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밝히라고 가세했습니다. 천주교에 이어 기독교계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도 박 대통령의 참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예고하는 등 분열 야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와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28개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에서 대통령 선거 무효 선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독교 공대위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들이 부정한 개입에 의해 국민의 선택권이 유린된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천명한다면서 부정선거의 결과에 의해 대통령직에 취임한 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총무 원영철 목사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그것을 좀 알려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승려 천여 명도 오늘 박근혜 정부의 참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실천승가회는 시국선언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과 박근혜 대통령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천주교 기독교계와 달리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퇴진 요구는 일단 시국선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이어도 문제 중국에 분명하게 말해야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어도 문제로 난감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중국이 최근 이어도를 포함시킨 방공 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방공 식별구역은 국가 방공상의 요구에 의해 설정되어 있는 공역으로 방공부대는 담당 방위구역에 침입하는 항공기를 식별하여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영공침범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킨다거나 영공으로부터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공 식별구역 안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의 제출, 위치 통보 등 정해진 비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군 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 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방공 식별구역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나아가 우리나라의 방공 식별구역과 겹치도록 선을 긋고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수중암초 2호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1951년 설정된 방공 식별구역에 2호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중국의 일방적인 발표가 있고 나서야 뒤늦게 2호도를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번 방공 식별구역 발표는 그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미국과 일본 편을 들 것인지 중국 편을 들 것인지 선택하라는 요구를 한 셈입니다.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일방 발표는 외교부가 지난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 브리핑을 명확한 이유 없이 취소할 만큼 우리 정부에게는 민감한 사안이 됐습니다. 하루를 더 고민한 외교부가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발표에 대해 어제 내놓은 입장은 2호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2호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영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호도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는 서남쪽으로 149km, 중국 퉁다오에서는 동북쪽으로 247km, 일본 도리시마에서는 서쪽으로 276km 거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2호도와 관련해 우리가 중국에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때마침 오늘 오후 한중 국방차관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영토 주권을 지킨다는 각오로 중국의 2호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그제 현대그린파워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의 책임이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혜 민주당 의원은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숨,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는 것은 총수의 의지라며 정몽구 회장은 절대로 이 사태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덕적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부자의 재판과 관련해 조희준 씨와 혼외 자식을 둔 차영전 민주당 대변인이 결정적인 증언을 예고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춘천 0도, 광주 3도, 부산 6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영하 2.7도, 습도는 44%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